자,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밝혔죠. 그러면서 인천 계양을에 보궐선거로 출마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슬슬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송 대표가 한 언론을 통해서 계양의 출마 의사를 못을 박았습니다. 먼저 송 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과 우리 의원님들, 당원들에게 사죄를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무죄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싸워서 무죄를 입증하고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3년의 약속이 그대로 이제 실현되는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계양을이요. 사실은 송영길 대표의 정치적 고향이죠. 그만큼 출마에 관심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송 대표 본인이 나가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사실 뭐 여기에 나가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송영길 대표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송영길 대표가 이 지역에서 5번 국회의원을 그랬죠.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천시장도 영임했기 때문에 인천 지역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교통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2022년에 송영길 대표가 이 지역 당시 대표가 이 지역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 출마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되시면서 공석이 된 지역이고,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하고 있는 뭐 김남준 대변인이라든지 등등 정치 신인들이 새로 도전을 하겠다고 지금 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 계양을 자체가 좀 민주당의 우호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5선에 인천시장까지 하신, 그리고 당대표까지 지내신 분보다는 좀 더 정치 신인에게 좀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여론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송영길 전 대표는 그래도 정치적 중량감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다른 지역의 출마도 가능할 겁니다. 아. 그리고 지금 당 지도부나 뭐 대통령실이나 이런 쪽과 소통도 원활하게 되는 분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일단 그래도 조금 고초를 겪고 오셨기 때문에 네. 본인이 정치적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쪽에서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만, 전 변동되고 뭔가 합의해서 좀 전략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실 가능성, 아니면 다른 역할을 맡으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물론 그런 논의를 한 이후에 이 지역에 출마를 나가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네. 하마평에 나왔던 분이 다른 곳으로 나갈 수도 있죠. 근데 네. 이것이 뭐 분쟁이나 뭐 투쟁이나 이런 쪽으로 보다는 아마 지도부나 이쪽과 원활한 소통 속에서 전략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뭐 당내 의견을 어디서 들으신 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 섞여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뭐 좀 의미 있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근데 송영길 대표가 벌써 인천 계양을에 집도 계약했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량감 있으시니까 딴 데 가셔도 될 것 같아요라는 말 들으면 되게 서운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네. 송영길 대표께서. 지금 송영길 대표가 근데 사실은 당내에서 이제 복당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본인이 이제 탈당을 할 때도 당에서 먼저 탈당 권유라든지 제명을 해서 탈당한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내가 먼저 무죄를 밝히고 당에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당에 돌아오는 것은 큰 무리가 없고, 특히나 이제 당에 돌아온다는 것은 어쨌든 이제 정치적으로 역할을 맡는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인천 계양을에서 네. 5번이나 이제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나는 이제 인천 계양을로 출마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천 계양을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으로 공석에 있는 동안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뭐 복심 중에 복심인 김남준 청와대 현 대변인도 인천 계양에 출마할 것이 아니냐, 약간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 송영길 대표가 먼저 이제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약간은 이제 교통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박찬대 국회의원이 지금 인천시장 출마 의지를 밝혀서 거기에 이제 보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에 이제 보궐이 나게 된다고 하면은 뭐 자리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네. 아마도 뭐 두 분께서 이렇게 아니면 당에서 네.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네. 뭐 크게 이제 분란이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공공연스럽게도 두 분 다 뉘앙스는 지금 송영길 대표가 인천 계양을에 반드시 뭐 출마하는 거는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내다보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계양을이 또 대통령이 배출된 지역구이고 하다 보니까 상징적인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일단 마음을 먹은 사람들 사이에서 정치인들은 절대 이 공천권이나 출마 지역 갖고는 물러설 일이 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민들의 눈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송영길 이 소나무당 대표가 옥고까지 치른 이유는 그 돈봉투에 대한 실질적인 사실이 밝혀졌고, 사실 이렇게 2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은 것은 그 돈봉투 사실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절차적인 문제로 위법 수집 증거로 이제 분류되는 바람에 이렇게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당시 이제 국민들이 경악했던 그 돈봉투 사건의 실체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는 인물을 아무리 개항을 해서 오래 정치를 했다 그래도 여기서 다시 공천한다? 그러면 안 그래도 최근에 민주당은 김경 시의원이나 강선 의원 관련해서 공천 뇌물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이런 송영길 같은 전력이 있는 그 정치인을 다시 동일한 지역구에 공천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국민들의 지탄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제가 봤을 때도 이 김남준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지금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 인물인데, 네. 이런 그 김남준 대변인 입장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노회한 또 안 좋은 이 돈봉투라는 이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한테 이 공천을 쉽게 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아마 네. 이 송영길 대표와 김남준 대변인 사이에서 굉장히 치열한 공천 다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직 그 입당도 안 한 상태니까요. 공천 얘기하기는 좀 이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조금 전에 뭐 노회한 뭐 이런 표현들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알고 좀 순화시켜서 표현을 다음부터는 해주시기 바랍니다.